이를테면 뭐 트랙을 빠르게 달리는 것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로든지 못하겠습니까? 그죠? 하지만 한 번 페라리 오너가 된 사람들이 다른 브랜드의 오너가 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죠. 길이 너무 좁다. 고속도로였으면 좋겠다. 너무 떨리네. 제가 지금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 좀 떨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, 12 칠린드리 스파이더, 그러니까 12 칠린드리는 사실 12기통이라는 뜻이죠. 칠린드리가 실린더니까. 근데 이 V12 12기통 엔진이 페라리를 상징하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. 제가 사실 V12 엔진을 지금 경험해보는 건 처음인데 어떤 느낌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. 제가 수치는 늘 크게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대단한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고는 싶습니다. V12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고요. 6.5리터 830마력입니다. 최대 출력이. 최대 토크는 69.1kgm고요. 최고 속도는 시속 340km, 제로 100은 3초. 이 수치들이 대단하긴 합니다만 제가 사실 경험해보고 싶은 수치는 뭐냐면 이 차의 엔진이 9,500rpm까지 돌아간다는 사실이죠. 근데 지금 여기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. 제가 아까 여기 좀 오는 길에 밟아봤습니다. 근데 뒤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도는 거예요. 이러면은 사실 저는 좀 무섭죠? 그래도 한번 밟아볼게요. 어떡하지? 잠깐만, 근데 엉덩이가 너무 도는데? 지금 여기 이태리 시골길이란 말이에요. 이태리 시골길인데 9,500까지 돌렸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아무래도 이제 오디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음을 위해서 지붕을 좀 닫아보죠. 지붕을 닫아야 목소리가 좀 제대로 들어가겠죠. 이 엔진 소리 정말 대단한데요. 자, 이 차가 페라리의 전통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, 이를테면 페라리의 세계를 딱 녹화하기 시작했을 때 보이는 차는 아말피죠. 근데 레이스 트랙을 달리고 싶어, 이 구력이 있습니다.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덤벼보고 싶어, 849 테스타로사가 있죠. 프로상계는 이제 페라리가 만든 4인승 그랜투어러라고 할 수 있고요. F80은 말할 것도 없고. 근데 이 12 칠린드리는 어마어마한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그런 모델이죠. 단적으로 최초의 페라리가 V12였습니다. 페라리는 V12에 대한 어떤 집착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있죠. 125S, 250 GTO, 275, 데이토나, F50, 엔조, 599, 812 이렇게 이어지는데, 이 페라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엔초 페라리에 대한 영화가 있었잖아요. 그 영화에 GV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사실 그 레이스에 대한 집착으로 이루어진 브랜드예요, 페라리라는 회사 자체가. 그러니까 레이스에서 승리하고 우승했으니까 페라리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양산차를 팔아서 레이스에 출전하는 그런 회사란 말이죠.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 승리에 대한 집착과 집념으로 그만큼의 성취를 계속해서 이루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레이스랑 페라리는 절대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죠. F1에서 샤를 르클레르와 루이스 해밀턴이 뛰고 있죠. 당대 최고의 레이서라고 할 수 있고요.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그렇게 입지전적인 역사를 써왔던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드라이버가 페라리를 선택한다는 것도 무척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죠. 12 칠린드리는 사실 이 정도의 고배기량의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이라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게 자연스럽죠. V8 하이브리드, V6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전기 모터랑 조합해서 좀 더 부드럽고 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죠. 어쨌든 이 차를 만들자고 마음을 먹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죠. 하지만 이 12 칠린드리는, 페라리는 12기통이야 자식들아, 약간 그런 선언에 가깝죠. 잠깐만요, 저 앞에 지금 뻥 뚫려 있으니까 한번 밟아볼게요. 길이 너무 좁다. 고속도로였으면 좋겠다. 자,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우왕 하고 터지는 그 터보의 강인하고 빠른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여기는 없습니다. 하지만 자연 흡기라는 건 엔진이 정말 이 과급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흡기로 들어오는 공기를 이용해서 엔진을 빠르게 돌리고 점점 빨리 돌아가면서 기어랑 이렇게 해가지고 으앙 하고 정말 귀곡성 같은 소리를 내는 그 엔진이거든요. 지금 이 V12라는
형식에서 어떤 소리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,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는 성능의 자동차는 가장 안전하게 타는 건 트랙이에요, 트랙. 그리고 고속도로라면 아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. 제가 지금 강경희 선수랑 같이 온 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할 때 자기가 못 밟아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지붕이 살짝 작동을 안 했었나 봐요. 근데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사실 지붕을 닫지 않으면 이 오디오 수음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달려봤다고 하는데 한 250까지밖에 못 밟겠더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짜증나 그랬습니다. 하지만 강병희는 선수니까, 강병희는 레이서고 저희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말을 놓는 사이이기도 합니다. 걔는 선수고 레이서고 뭐 레이서 중에서도 되게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? 저는 당연히 아니죠. 아닙니다.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좀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했습니다. 제가 그 911, 992.2 GTS 시승할 때 그걸 트랙에서 타고서 여러 가지 좀 신기하게 변화가 있었다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그때 이후로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. 정말 시뮬레이터라도 사무실에 설치해놓고 하루에 뭐 트랙 한 두세 바퀴라도 돌아봐야 되나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저널리스트가 도달할 수 있는 운전의 어떤 수준, 깊이,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뭐 매번 트랙에 갈 수는 없고 매번 뭐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막 트레이닝 하듯이 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이 좀 익숙해지려면 시뮬레이터 같은 게 있으면 좋다고 강병희 선수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12 칠린드리는 우리는 아직 엔진을 믿고 있고 V12를 버리지 않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자 철학이자 자랑이자 역사이고 자부심이고 그래서 또 만들었어 자식들아. 우리는 아직 12기통 만든다. V12 죽이지?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페라리의 팬이라면 이 차 한 대쯤은 꼭 가지고 싶으실 겁니다. 사실 요 전에 12기통이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게 마지막 12기통일 거라고 예상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12 칠린드가 나왔을 때 페라리가 진짜 얘네는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했다고 합니다. 또 만들지 몰랐으니까. 하지만 보란듯이 만들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. 뭐 강력하다는 말로는 사실은 좀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제가 이번 출장에서 페라리 박물관과 공장을 보고 경험해보고 아말피 스파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아말피 쿠페를 시승하고 12 칠린드를 시승하면서 1박 2일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정을 넣는 회사가 이게 좀 너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? 지금 시차도 적응 안 된.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면서 페라리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. 페라리는 이를테면 저는 경험한 자동차에 대해서 최대한 디테일한 감각으로 전해드리는 것은 자신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저한테 없는 게 뭐냐면 덕력이에요. 그러니까 덕후 파워죠. 저는 자동차를 파고들 정도로 좋아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까지나 GQ 에디터로서 자동차를 접했고 경험했고 그것에 대해서 쓰고 말하는 것이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만드는 콘텐츠와 칼럼을 통해서 10수년 동안 15년 이상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를 제가 좋아합니다. 자동차를 싫어하는 건 불가능해요. 자동차는 강력하고 아름답고 예술에 가깝죠. 잘 만든 자동차는 예술에 가깝습니다. 왜냐하면 예술의 정의를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내릴 수 있을 텐데요.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가장 효과적인 정의랄까요? 는 뭐냐면 어떤 감각을 통해서 어떤 감각의 왜곡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감각을 상회하는, 초월하는 그런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오브제는 전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딱 현실에서 싹 벗어나게 해주는. 근데 페라리는 그 조형으로부터도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운전 감각으로부터도 느낄 수 있고 이 디자인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차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예술에 한없이 가까운 브랜드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건드린다는 뜻이고요. 제가 서두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좀 보고 가시죠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. 왜냐하면 페라리는 수치를 분석하는 회사라기보다 마음에 와닿는 어떤 정도, 그 감정의 결 이런 것들이 꽂혔을 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작용을 했고 페라리와 함께 그리고 그때 내 감정이 얼마나 고양되었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감이 얼마나 왜곡돼서 좋은 느낌으로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예술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. 이를테면 뭐 트랙을 빠르게 달리는 것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로든지 못하겠습니까? 그죠? 하지만
한 번 페라리 오너가 된 사람들이 다른 브랜드의 오너가 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죠. 그러니까 페라리를 버리고 다른 브랜드로 가는 건 쉽지 않아요. 다른 브랜드를 막 경험하고 종착역으로서 페라리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고 진짜 흔한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페라리 오너들은 보통 여러 대의 페라리를 갖게 되죠. 물론 뭐 페라리 한 대를 가지고 포르쉐도 가지고 산타페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, 글로벌리 생각해 봤을 때 오너보다는 컬렉터의 경험에 가깝고, 이 차의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아트피스로서의 어떤 완성도를 가늠하는 것이 페라리를 읽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이번 출장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네요. 자, 이 마네티노가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웻, 스포트, 레이스, 시티 오프 이렇게 돼, ESC 오프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컴포트가 없네. 스포트가 기본이네요.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서 이것도 약간 강병현 선수가 얘기한 건데, 아 이거 막 달리다 보니까 뒷 꽁무니가 너무 도는 거야.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재밌네 라고 생각했지만 타이어를 보니까 윈터 타이어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차의 캐릭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빅데이터가 약간 수정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저랑 이제 차를 바꿨는데, 윈터 타이어가 아니었으면 저는 조금 더 안심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안심했을 것 같아요. 익스테리어 곳곳이 에어로다이나믹스의 흔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를테면 라이트에서 연장되어 있는 것도 약간 공기 역학을 최적화하기 위한 블레이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구멍이 뚫려 있는 규모나 위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차가 달릴 때 공기가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. 바람길이 보인다라는 문장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.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 제가 페라리 화보를 찍었을 때 제목으로 썼던 문장입니다. 바람길이 보인다.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형태가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만 그 자체가 바람길이에요. 세게 달릴 때 공기만큼 이 차를 붙들어 매는 건 없기 때문에 공기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. 사실 고속으로 달린다는 건 그 공기를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흘려보내느냐, 이 페라리가 더 빨라질 수 있고, 그리고 지금까지 공들여서 기술을 연마해온 그런 세계이기도 합니다. 그런 것들이 익스테리어에서 보면 잘 드러나죠. 페라리 익스테리어를 읽는 아주 재미있는 관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아말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심플하게 한없이 도자기에 가까운 느낌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12 칠린드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이 있죠. 그러니까 이를테면 캐릭터 라인이 아말피는 딱 하나였잖아요. 근데 얘는 약간 도톰하게 2개가 돼 있어서 띠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. 그러니까 선 하나가 아니라 선이 2개가 지나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의 띠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긴 보닛과 뒤에가 이렇게 홀록 솟아있는 그런 디자인이 그 띠로 아주 강인하게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익스테리어 디자인에서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럼 뒤에서 느껴지는 뭐 카본의 규모라거나 배기구의 형태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말해 뭐 하겠습니까? 그죠? 경계를 넓히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차를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최대한 정확하고 유니크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. 근데 다분히 작가의 관점이죠. 다분히 칼럼니스트의 관점이고 에디터의 관점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10수년 동안 에디터라는 직함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거고, 저는 그 직함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3권의 책을 쓰고 또 1권의 책을 준비하면서 작가의 타이틀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애쓰는 이유이기도 하죠. 꿈꾸면 왜 안 돼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4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, 그리고 이 페라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, 엔초 페라리의 인생이라거나 엔초 페라리가 했던 말들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고, 지금까지 역사가 어땠는지, 어떻게 이겼는지.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박물관에서 봤던 차 중에 제일 매료됐던 차가 750 몬자였거든요. 그 차는 왜 그렇게 생겼고 어떤 성취를 이뤄왔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네요. 그래서 경험은 늘 같이 있고 세상을 좀 달리 보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출장에서는 페라리 12 칠린드를 통해서, 그리고 박물관에서 만났던 온갖 아름다움을 통해서,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12 칠린드리의 역사와 철학과 고집과 기술적인 완성도, 집착, 승리를 향한 양보할 수 없는 마음,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늠하게 되네요. 그리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. 이미 페라리 오너이신 분들은 12 칠린드리라는 모델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가격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. 우리가 예술 작품을 구매할 때 그걸 기술적으로 분석하지 않잖아요. 장인이 뭐 이만큼 스킬풀한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는 된 것 같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매겨져 있는 가격이 있는 거죠, 시장에서. 그러니까 페라리는 일종의 아트피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
소유하시고 즐기시고 매일매일 자유롭게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얼마나 재미있는 인생입니까, 그죠?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매일매일 더 넓어지는 한계의 영역을 만끽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박정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